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산 기준표거든. 이거는 참고 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은 총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자세히 본다고 했지. 9천만 원일 때 총 공사비 2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발생된다고 했어요. 그런 거 2천만 원 이하 공사에서는 총 공사 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하면 돼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대상액은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간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요금인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산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대상액 곱하기 계산 기준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산은 직접비 아니 재료비, 직접 농업비, 광급 재료비 곱하기 요율 플러스 기초액. 기초액은 이걸 기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1번 첫 번째가 인건비.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하면 그런 안전관리자 아니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을 그 연봉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거 안전난간이라든가 막 이런 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시설에 투입되는 걸 안전시설비 여기 사용할 수 있고 보호구,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귀보개, 귀덮개, 용접맨, 용접 앞치마 등등등 이런 거 근로자의 몸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3번 그리고 안전보건 진단비 등 그리고 안전보호 교육비 근로자 건강정의 예방비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 기술 지도비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자, 본사에서도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비를 5% 내에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야? 조건은 본사에 안전 조직이 갖춰져 있을 때 이 현장에 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5% 이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몇 년 전에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몰라 잘. 위험성 평가 등에 따른 소요 비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내가 한 말을 했지. 우리가 그 안전모를 쓰잖아. 그러면 처음에 안전모가 와요. 그러면 이 턱끈이 종 알지? 불편해. 꼈다 뺐다. 그리고 햇빛에 많이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Y자로 하얗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그리고 불편해가지고 패션 턱끈이라고 쭉 잡아다니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주 편한 게 있어. 그게 근데 노동부 전공관들 오면 그걸 샀다고 하면 목적이 사용해가지고 과태료를 받게 돼요. 왜? 본연의 안전모는 이게 그 실험을 다 거쳐갖고 나온 거거든. 안전 성능 실험을. 근데 그걸 임의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런 때 우리가 노사협의체에 그 근로자 위원들하고 사업주 위원들을 만났어. 노사협의체를 두 달 한 번씩 해. 거기에서 이 턱건이 너무 끼우고 빼고 하는데 불편하고 이런데
피부에 상처도 나고 하니까 이런 패션 특구로 좀 바꾸자. 그래 노사가 협의를 하고 오케이 했어. 그런 때는 그런 증빙 자료나 회의 자료가 있잖아. 이런 때는 노동부에서도 터치를 보고. 그런 때 사용하는 게 2번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첫 번째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 기구를 두어 해결하고 두 번째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하고 세 번째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언제 해야 되냐? 공사금액 120억 이상, 토목은 150억 이상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상시 근로자, 이거 잘 암기해야 돼.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며칠 30일 내가 이 빨간으로 필요 없이 해놓은 게 아니고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30일, 100명 이런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 근데 이걸 모르고 막 지금 이제 한 50 매도 공사하는데 전화 와가지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되고 노사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고 피곤해. 해야 돼? 57억 현장에서 이런 걸 해야 돼? 할 필요 없잖아. 120억 미만이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안 해도 되고 노사협의체도 안 해도 되고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안 만들어도 돼요. 12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걸 왜 그걸 모르니까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쓰고. 노사협의체도 마찬가지잖아. 공사금액 120억, 토목은 150억 이상인 건설업 거의 고급사업에서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를 한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 원 미만의 도급, 하도급 사업의 사업적 근로자위원을 비출할 수 있다. 그리고 노사협의체는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임시회의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중대재해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두 번째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 사인 쓸 필요 없어. 책자 줬잖아. 좀 써면 돼.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77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그리고 이 개선 계획은 이러한 현장들 평균 산재율이 2배 이상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00명일 때는 3명,
발생이 됐어. 그러면 노동부 근로관리부까지 와가지고 공사 전체를 공사 중지를 내릴 수도 있고 사고 난 그 공간만 부분 공사 중지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공사 중지 명령을 한번 받으면 공사를 재개하려면 최고 빨라야 2개월이 넘어. 그때 그러면 노동부에서 그 시공사에다 뭘 요청을 하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향후 어떻게 이런 밑에 가면 내용이 나오고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야겠다. 교육이라든가 시설 투자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도사를 왜 달라고 그래? 지도사 도장이 들어가야 돼. 이거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가지고 노동부 제출해봐. 이제 심의할 때, 자, 노동부 지청장 앉고, 저기 뭐 기술사, 지도사들 다 앉아. 여기 시공사 앉아.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해. 지도사 도장이 없어. 이게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어. 발려. 산업안전 지도사 누구 도장 딱 찍잖아. 그러면 조건부 합격 승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자기 지도사를 먹고 살잖아. 그래서 이 도장값이 비싼 거야. 그래서 그 지도사를 따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염 방지계획서 작성하면 그 공사 금액에 따라가지고 수입료가 엄청 올라가고 또 노동부에서 관할 그 건설 현장 등을 소규모 건설 현장 이런데 가서 좀 해주라고 건설 재해방 그 전문을 받으라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 그거 가서 정해줘. 너는 여기 100개, 여기 100개. 한 개, 두 개, 몇천 개가 돼. 건설 현장이 업체가. 그러니까 이게 나눠줘. n분의 1에서. 그럼 한 개당 한 업체에서 받는 수입료가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이 돼. 그러면 30 곱하기 100개면 얼마야? 뭐야? 진짜 곱하기 30에다가 100개 콩 2개 갖다 붙이는 거야? 3,000원. 그것만 해도 3천만 원이야. 근데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이런 그 자격증 있는 친구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요. 한 달에 한 350, 400 줘가면서 그 친구들이 하루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돌아. 내가 가서 서류만 쌓여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쓰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내가 벌겠다. 그래가지고 천안시 충청남도에 내가 그 제안서를 내놓은 거야. 나 아직 저 모든 짓들 하느라고 답장이 없어. 자, 그래서 돈을 번다. 그리고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할 때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명할 수 있는 보건 진단을 받고, 근데 이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헷갈리면 안 돼. 산업재해비리 평균 동종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업체보다 높은 사업장,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그래가지고 이런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명령받은 사업주는 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작성해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달 60일 이내에 관할 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해야 돼. 않으면 또 거기에 따른 제재가 또 들어와요. 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 관리 체계,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을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포함시켜도 그 시민 과정을 통과하려 하면 힘들다. 제조사의 도장을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힘들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3일 이상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작업자가 있으면 무조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해요. 보관도 하고. 안 그러다가 30일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산재 요청을 신고를 한다든가 뭐 그게 이게 아주 큰 이제 산재 인폐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30일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가지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 그래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는 공사 기간이 한 달 미만인 공사, 그리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제주 등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유해용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안전관리자 업무의 전담. 여기 무슨 말이냐면 공사 기간이 한 달이 안 돼. 근데 굳이 그 재해방 갖다 받을 수 없잖아. 이건 안 받을 수 있고, 또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배 타고 섬까지 가야 돼. 근데 제주도는 다리는 없지만 배 타고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제주도는 좀 높잖아. 제외한다. 유해용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공사. 자, 이건 왜? 자, 유해용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공사 같으면 안전공단, 산업안전공단이 있거든.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그래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돈 주고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이게 여러분들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학과 등등의 출신들을 선임을 하고 전담으로, 여러분들 전담이 얼마부터야? 공사금에? 당연히 얼마부터야? 큰일 하죠. 자신 있게 말해봐. 틀려도 괜찮아. 100억? 50억. 아이씨, 죽여버릴 텐데. 내가 몇 번을 말해주노. 다시 한 번. 50억부터 안전관리자 선임이야. 의무 선임이야. 50억. 잘 돌아오는 자 더 이상 뭐 해줄 시간도 없고.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50억부터 내려가가지고 50억부터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이야. 모든 거에. 1번. 그리고 자, 두 번째. 건축 120억, 토목 150억. 여기도 안전관리자가 있지. 자, 똑같은 안전관리자야.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이 건축 120억하고 토목은 150억의 안전관리자들은 이상의 공사를 하는 안전관리자는 전담이라고 그랬잖아. 전담. 이게 전담 안전관리자고, 자 여기 안전관리자는 같이 노동부에 선임원에 한데 겸직도 할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 아 아저씨들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 이제. 120억, 토목 150억은 전담 안돼요. 전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전보건관리 규정도 생기고 노사입이체 생기고 사람안전보건위원회도 생기고 다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야. 왜? 그런 거를 일단 전담으로 해야 돼. 그래서 타 업무를 하면 안 돼. 타 업무를 하면 과태료를 맞아. 그러니까 내 PC 속에 그 건설기술진흥법, 그러니까 안전관리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예를 들어 점검 나와서 그런 게 눈에 띄면 발각이 되면 걸린다고. 내 노트북이나 PC에는 항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전담 안전관리자 업무만 들어있어야 돼.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 채훈아? 그러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얼마부터 발생이 되나? 지금은 뭐예요? 예에서 넘어가니까. 응?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생되는 금액, 공사 금액. 2천만 원. 응? 2천만 원. 얼마? 그럼 크게 말해봐. 2천만 원. 그래, 3천만 원. 3천. 뭐? 2천. 2천이지? 2천만 원. 건설공사에서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서부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금액은 내가 이자를 많이 생각하라고 했어. 20억. 그리고 아영아, 너 대단하다. 20억. 이제 잊어버리지 마. 좀 이게 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노사이비처럼 몇 개월에 한 번씩 해? 노사이비처. 이게 그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 이제 잊어버리지 말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그냥 말 좀 해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한 달에 몇 시간 해야 돼? 한 달 몇 시간, 분기 몇 시간? 이점만 생각해도 문제 4개를 맞추지. 2시간이잖아. 한 달. 그럼 분기에 6시간이야. 관리감독자 교육은 몇 시간? 이렇게 알려주면 이제 내년에 시험 보러 가고 그런 게 떠오르면 학교 가고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 올 사람 하나도 없어. 자, 그 관리감독자 교육은 정교육은 연간 16시간이지. 반기 8시간. 그러니까 한 번에 12시간을 하면 안 되고 반기에 6시간. 그러니까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같이 하면 돼. 이제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산업재해 발생 시 기록 보존해야 하는 항목이 있지. 1번에서 4번까지 있지.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그 전반기 때 상호보고서 작성해본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발생한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재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 대책.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로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거, 그리고 물체 낙하의 위험이 있는 거, 토사 등의 불이 위험이 있는 거, 구조물 등 전류의 위험이 있는 거, 그리고 협착 등의 우려가 있는 거. 자, 이거 와이어로프의 안전기조 최대 하정물의 절단화도 이거 알아두고 89번 달리기의 작업 발판의 안전계수 그 달기 또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사람이 탑승하는 모든 곳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으로 보면 돼요. 10. 그리고 달기체 및 달기 후기 안전계수는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기계의 하부 3구지점 안전계수는 강제는 2.5 이상, 목재는 5 이상. 내가 왜 빨간 것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여기다가 가로열고 써놓기가 가끔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2차에서 잘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 건상용 와이어로프 그 3번에 시 드럼폭의 15배 이상 이게 잘 공유교 봐요. 15배 이상. 거기에 많이 혹 넘어가. 자, 건설업의 안전관리의 수는 이래요. 1번에서 16. 이건 안전관리자고 보건관리자는 토목은 1,000억, 건축은 800억. 여기에서 이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의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요청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잘 봐놔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세율이 동종 평균 세율의 2배 이상인 나오네. 이상 그리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그리고 관리자가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을 못할 때 그리고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증원 또는 교체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일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 자,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지원,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지원, 사업장 순위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지원,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아무도 할 일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 몸으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 2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그리고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 대상 기계,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그리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총 공사 금액이 25인 이상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선박 및 보트 건조.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3명 이상이면 공사 금액이 1,50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큰 현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한 명은 필수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자격은 여러분들이 꼭 닦고 싶어하는 산업안전 지도사, 두 번째가 건설안전 기술사, 세 번째는
번째는 건설안전 기사, 산업안전 기사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에 수행했던 사람. 네 번째가 건설 산업 사업기사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여기에서 이런 데서 기사하고 산업기사의 차이가 좀 나요. 그리고 지도사는 단연 득점인 첫 번째. 자, 이거 시험에 아주 단골입니다. 안전보건 표지. 건설현장 가면 여러 가지 그 표지가 있어요. 타포인이라고도 하고 표지라고 해요. 빨강, 노랑, 파랑, 녹색, 흰색, 검정이 있어요. 자, 빨강은 금지, 노랑은 경고, 파랑은 지시, 녹색은 안내. 자, 그럼 7.5R, 5Y, 8.5, 2.5 BB, 4, 2.5 G4 중등이 나와요. 항상 헷갈리죠? 자,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내가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빨강이 7.5야. 7.544야. 그죠? 그러면 2.5를 빼. 그러면 5Y야. 그러면 여기서 또 2.5를 빼. 그러면 2.5 PB야. 이 파랑하고 GC 안내는 똑같아. 2.5. 2.5씩만 빼주면 돼요. 암기 다 했지? 했지? 또 뭐 했어? 아? 빨강 7.5에서 2.5 빼면 5야. 5에서 2.5 빼면 2.5야. 그 파랑하고 녹색은 지시 안내는 똑같아. 2.5. 암기 다 했지? 여기서 금지 경고는 종지 신호, 소화설비 그 장소 유해 행위 금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및 경고, 이게 쭉 나오잖아. 여기서 그 숫자하고 색깔만 표시만 알아도 충분히 그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 종류와 형태. 도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런 표지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맞출 수가 있어. 요즘은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 이쪽에서 이런 데 헷갈리면 하잖아. 자, 이런 인화성 물질이야.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 여기 안에 그 마른 무각형이 있는 건 산화성. 터지는 건 폭발. 해 올라오는 건 급성 독성 물질.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인화성. 이랜드 패션 타듯이 이렇게 확산되는 거. 그리고 위로 이쁘게 올라가는 건 산화성. 폭발성은 터지는 거. 그리고 해골은 급성 독성 물질로 이렇게 암기를 하면 돼요. 이런 것도 가끔 나와. 방사성, 고화학 경고, 낙하물도 몇 번 나왔었고.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자주 봐가지고 이 전두엽에다 넣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그 지시 표시 있잖아.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명인데 여기에서 이런 게 나오면 좀 헷갈리지. 방독은 이렇게 이런 좀 이렇게 생긴 게 방독 마스크 착용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야. 그리고 방진 마스크는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나는 그렇게 암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형태대로 하면 돼요. 먼지는 이렇게 먼지처럼 생겼잖아. 그리고 방독은 저렇게 좀 무섭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려고. 자, 그리고 이 비상구, 세안장치, 들것 이 정도 알아주면 돼.